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최신 스마트폰을 손에 넣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는데, 막상 사고 나니 얼마 안 가서 새로운 모델에 눈이 돌아가고, 그렇게 갖고 싶었던 명품 가방도 몇 번 들고 나니 옷장 구석에 놓여 있고, SNS에서 본 멋진 여행지, 나도 꼭 가봐야지 하고 다녀왔는데, 다녀오자마자 다음 여행 계획을 짜고 있는 우리 모습이요. 오늘은 아주 오래된 지혜의 한 구절, 귀는 들어도 차지 않으며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 전도서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수천 년 전에 쓰인 말이지만 마치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를 꿰뚫어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듣고, 보고,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출근길 지하철에서는 이어폰을 끼고 유튜브나 팟캐스트를 듣죠. 회사에서는 수많은 정보와 소음 속에서 일하고, 퇴근 후에는 넷플릭스를 보거나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잠들기 직전까지도 우리는 SNS 피드를 새로 고침하며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귀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 눈은 세상의 모든 볼거리를 담고 싶어 합니다. 더 자극적인 이야기, 더 화려한 이미지, 더 새로운 정보. 우리의 감각은 마치 밑 빠진 독처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만족을 모르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소유와 경험, 그 자체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무언가를 보고 듣는다는 그 행위가 나에게 즉각적인 만족감을 줄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하지만 감각적인 쾌락은 아주 짧고 휘발성이 강합니다. 더 강한 자극, 더 새로운 경험만이 잠시나마 그 허전함을 채워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 현상은 쾌락의 쳇바퀴라는 심리학 용어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행복감을 느끼면 우리 뇌는 그 상태를 새로운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은 수준의 자극으로는 더 이상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는 거죠. 월급이 올라도, 새 차를 사도, 꿈에 그리던 여행을 다녀와도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쳇바퀴 위를 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이런 우리의 성향을 더욱 부추깁니다. 알고리즘은 우리의 취향을 정확히 파악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콘텐츠를 추천하고, 광고는 우리의 잠재된 욕망을 자극하며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SNS 속 세상은 온통 행복하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서 자꾸만 내 삶과 비교하게 만들고 결핍감을 느끼게 하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고, 무엇이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끝없는 욕망의 쳇바퀴에서 어떻게 내려올 수 있을까요? 귀는 들어도 차지 않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는 이 오래된 진단은 우리에게 단순히 세상을 등지고 귀와 눈을 막으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이 말은 우리가 어디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 의미를 찾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보고 듣는 행위를 넘어 그 안에서 나만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내 삶과 연결 지어보는 거죠. 음악을 들을 때도 그저 배경음악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사를 음미하고 멜로디가 주는 감정에 온전히 집중해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진심으로 공감하려 노력하는 것.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피상적인 감각의 만족을 넘어 깊은 내면의 울림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힌트는 감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가지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잊어버립니다. 이미 내 눈앞에 있는 아름다운 풍경, 내 귓가에 들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내가 누리고 있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아침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
길가에 핀 작은 들꽃, 친구가 건네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이런 사소한 것들에서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밖이 아닌 안으로, 미래가 아닌 현재로 돌려놓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쏟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선택하고 나머지는 포기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정보와 콘텐츠 중에서 나에게 진정으로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것을 선별하고 그것에 깊이 몰입하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양보다 질에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채워지지 않던 갈증에서 벗어나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귀는 들어도 차지 않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 이 말은 우리에게 좌절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돌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찾도록 이끄는 지혜의 나침반입니다. 감각적인 쾌락의 파도를 타는 서퍼가 아니라 내면의 의미와 가치라는 굳건한 땅에 발을 딛고 서는 사람이 되라는 격려의 메시지인 셈이죠.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세상에 너무나 많고 잠시만 방심하면 우리는 또다시 쾌락의 쳇바퀴 위를 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잠시 멈춰서서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어제보다 조금 더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만의 쳇바퀴에서 내려오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서로의 지혜를 나누다 보면 우리는 모두 함께 더 풍요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